자, 2,6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사모펀드 제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은 리더십의 혼란을 맞닥뜨린다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이 시스템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그 태풍의 눈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분석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먼저 이 거대한 회사의 규모와 설계자를 살펴보고 갑작스러운 수뇌부의 사임 사태, 그리고 그런 혼란 속에서도 멈추지 않았던 부동산과 방산 부문의 놀라운 기록들을 차례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설계자와 규모. 이 글로벌 건물이 어떻게 탄생했는지부터 보시죠. 일단 이 압도적인 규모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무려 2,600억 달러입니다. 전 세계 29개 사무소를 통해 굴러가는 자산인데요. 이건 단순히 큰 회사 정도가 아니라 글로벌 자본시장을 쥐락펴락하는 진짜 초거대 제국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이 제국을 세운 공동 창립자 데이비드 루벤스타인의 이력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볼티모어의 평범한 노동자 집안에서 태어나서 듀크대와 시카고대 로스쿨을 거쳐 지미 카터 시절 백악관까지 입성했거든요. 그러다 결국 1987년에 칼라일 그룹을 창립하게 된 거죠. 한 사람의 치열한 인생이 이렇게 거대한 금융제국으로 이어졌다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른바 애국적 자선활동이라는 건데요. 마그나카르타, 미국 독립선언서, 노예해방선언문, 들으면 다들 아실 법한 이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역사적 문서들 있죠. 루벤스타인이 이 희귀 사본들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걸 그냥 금고에 꽁꽁 숨겨두는 게 아니라 미국 정부에 장기로 빌려주고 있어요. 단순한 월스트리트 자본가를 넘어서는 아주 독특하고 스케일이 큰 철학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죠. 자, 그럼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볼까요? 갑작스러운 리더십 개편, 최상층부에 불어닥친 예기치 않은 혼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렇게 2,600억 달러를 굴리는 거대한 조직에서 절대적인 수장이 하루아침에 돌연 짐을 싸서 나간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그 꼭대기에 거대한 공백이 생겼을 때 이 거함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2022년 8월 당시 이규성 CEO가 돌연 사임을 발표한 겁니다. 안팎으로 완전 충격이었죠. 무랴무랴 과거 공동 CEO였던 윌리엄 쿠네이가 임시 구원투수로 나서야만 했고 정식 후임자를 찾기 위해 새로운 CEO 사무국까지 꾸리는 등 그야말로 수뇌부 전체가 큰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세 번째 파트입니다. 부동산 신기록 경신. 수뇌부가 이렇게 흔들리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부문은 오히려 엄청난 기세를 보여줍니다. 화면에 숫자 보이시죠? 90억 달러입니다. 회사 경영진이 교체기로 정신없이 흔들리던 바로 그 시기에 칼라일은 새로운 기회추구형 부동산 펀드를 위해 무려 90억 달러를 성공적으로 끌어모았습니다. 우리 돈으로 1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액수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원래 이 펀드의 목표액은 8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최고 경영자의 부재라는 엄청난 악재 속에서도 이 목표를 가볍게 넘어선 건 물론이고요. 심지어 평소 평균적인 펀드 모집 기간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 안에 모금을 끝내버렸습니다. 비즈니스 엔진이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독립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는지 보여주는 아주 명확한 증거입니다. 네 번째 파트, 멘텍 인수입니다. 정부 계약 부문을 아주 정교하고 치밀하게 확장해 나간 사례를 보시죠. 칼라일이 방위 산업과 정보 분야의 핵심 기업인 멘텍을 전격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관전 포인트는 이런 초대형 M&A가 바로 그 2022년 리더십 혼란기의 한가운데서 마치 수술칼처럼 아주 기계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표에 정리된 지표들을 한번 쓱 보실까요? 칼라일은 42억 달러짜리 대규모 바이아웃을 EBITDA 멀티플 15.7배라는 아주 정확한 수치로 깔끔하게 실행에 옮겼습니다. 조직 내부에 어떤 감정적인 동요나 혼란이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철저히 수학적이고 이성적인 자본의 논리, 딱 그 자체였던 셈입니다. 자, 그럼 그 42억 달러를 주고 도대체 무엇을 샀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멘텍에는 10,000명에 육박하는 직원이 있는데 놀랍게도 이 중 80%가 정부의 보안 인가를 보유한 최고급 엘리트 인력입니다.
국가방위나 사이버 안보처럼 진입 장벽이 극도로 높은 시장에서 이런 대체 불가능한 인적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한 번에 싹 쓸어 담은 겁니다. 정말 엄청난 베팅이죠.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멈추지 않는 기계. 개인의 존재를 초월해서 굴러가는 이 거대한 생태계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정식 CEO가 없는 임시체제 아래서도 수백억 달러 규모의 딜이 성사되고 신기록이 쏟아진다면 사모펀드의 진짜 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꼭대기에 있는 경영진일까요? 아니면 자본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그 자체일까요? 리더가 자리를 비워도 2,600억 달러의 자산이 한치의 오차 없이 방산업체를 삼키고 거대한 부동산 펀드를 굴려가는 걸 보면 말이죠. 어쩌면 자본이라는 거대한 톱니바퀴는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작동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